자, 그 다음에 크나튼 학문을 이룩한 수년선학들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학문을 생업으로 얻으려 합니다. 교수가 되고 교육을 하면서 학문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니 시비에 됐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교육과 학문은 별개가 있습니다. 교육은 이미 알려진 지식을 전수하고 학문은 새로운 무엇을 찾아냅니다. 교수는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학문은 무지를 미쳐넣어서 합니다. 미리 했습니다. 교수 노릇이 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큼 방해도 됩니다. 학자이기만 하고 교수가 아닌 사람은 교육에 부담이 없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생계 대책이 막연한 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생계 대책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앞으로 바뀌를 바라고 인터넷을 통한 유튜브 강의를 잘하면 그만한 보상을 따르게 하기를 주장합니다. 난점을 각오하고 이점을 택하 아주 어려운데 옛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이 없거나 아주 적은 시대에 아무 수입도 없는 학문에 일생을 바치면서 놀라운 업적이 이렇게 인류를 크게 기여한 대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만나봅시다. 학자의 생애라는 책을 썼고 거기서 12명의 동서고금의 대학자를 다루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여기서 뽑아서 얘기합니다. 중국의 왕부주는 청나라에 망한 명나라의 부흥을 위해 투쟁하다가 박해를 피해 산속에 숨어 살면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군자는 비록 커다란 재난을 만나 욕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도를 탐구하면서 근본부터 힘써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단 하루도 쉬지 말고 학문에 종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를 탐구해 많은 주작을 남겼습니다. 예, 숨어서 했죠. 자기가 학문을 활동하던 건 아마 청나라에 잡히면 죽게 돼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스피노자는 유태교를 비판하다가 파문당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외톨이가 되어 안경을 연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거기에 분진이 나와서 건강을 해치면서 진정으로 자연을 하는 학문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대학 교수로 초빙됐어도 학문을 하는 언어가 라틴어니까 거기 가서 라틴어로 강의하면 됩니다. 안 갔어요. 왜? 거기 하면 학문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철학이 시작되게 한 라틴어 저작을 네덜란드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고 출판하지 않고 원고를 남겨서 묵살했어요. 번역됐으면 당할 뻔했어요. 교수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강의하면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17세기 유럽에서는 무신론자는 사형입니다. 예, 사실상 무신론자의 이야기를 모든 존재한 것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무신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서가 출판되지 않고 유작으로 남겼어요. 지금 일본의 안도쇼에키, 안동청에는 의술을 공부해 시골 농민의 병을 치료하다가 농민을 괴롭히는 사회 최저의 질병을 제거하는 학문을 하려고 분투하게 됐습니다. 차등을 제거하고 대등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밝혀 논하는데 혼신의 힘을 바쳤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신도를 나무라 박해를 받고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공식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안도쇼에키를 거론하지 않아요. 제야의 아마추어들이 거론하고 있어요. 일본 철학자 중에 사상의 가장 큰 보물을 일본인들은 평가하지 않아요. 참 우습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내 말을 듣고 반성을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사상가 안도쇼의 길을 찾아서 이어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일본인의 병을 치료해주는 많은 이야기가 안도쇼에게 다 했어요. 한국의 최한계는 학문에 몰두해 넉넉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예, 상당히 부원데 나중에는 석방사를 하게 돼요. 책장사들이 최한계 집에 들끓었는데 새로운 책을 비싸게 팔고 읽은 책은 허락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왕래한 책장사들이 전부 최한계 집에 가서 책 팔았어요. 지배 세력 노력에 동조하면 벼슬을 주겠다 제안을 가요. 예, 노론으로 가다 마라. 당색이 없었어요. 양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론이 되면 벼슬을 주겠다 했더니 거절했어요. 나중에 새빵살이를 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릇된 관념을 타파하는 작업을 천지만물의 이치를 새로 탐구하는 범위까지 확대해 학문의 모든 분야를 혁신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추기 칙례의 방법을 구체한 학문론 특히 소중한데 외래 학문에 밀어닥친 탓에 최한계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최한계가 마치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최한계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는 박종홍 선생의 논문을 잘못 써서 그래요. 영국의 경험론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기축체의 앞대가리만 읽어보고 한 소리예요. 그 오해가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비백하다는 영국 식민 통치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인도인의 정신적 각축을 갖추고 일어나는 학문 투쟁을 맡아 나섰습니다. 생계 대책이 천년엄상입니다. 다음 기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40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지 과업에 노력하다가 일생을 떠났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동물도 사랑하는, 모든 걸 사랑하라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라는 위대한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은 것을 무신론이라 하는데 우리 힌두교에서는 나는 못나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걸 무신론이라 한다 그랬어요. 나는 강의 부담이 없이 연구에 몰두한 연구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정년 퇴임 후에 하고 싶은 학문합니다. 80이 넘어서서 남지 않은 시간을 가난뱅이가 돈을 아끼듯이 그렇습니다. 가난뱅이가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끼면서 새로운 천지에 들어서는 감격을 누립니다. 이런 자유, 이런 행운을 일찍 얻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연부역강, 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남아있는 해가 많고 힘이 강한 젊은 애들이여 고정관념을 버리고 앞길을 슬기롭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수가 되었다가 좋아하면서 가르치기에 매우 학문을 위축시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영국에서는 더 자유로워 커다란 법안을 가지고 새로운 학문을 읽습니다. 그 어느 쪽도 재지 않으면 오히려 다양하게 여기라. 아무 구속도 받지 않아 절대주의라는 조건에서 전대문의 창조에 철저하고 탁월한 노력을 바쳐라. 크나큰 학문을 선학들의 반열을 성큼 올라서라. 메인돼도 따르는 제자도 없어요. 얼마든지 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사람들 제자도 없어요. 안도쇼에게도 제자도 없고 최한계도 제자도 없고 스피노자도 제자도 없고 왕부주도 이 사람들 다 제자도 없어요. 커다란 학문으로 인류를 구출하고자 하는 선학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오늘날의 학문은 안락이 타락을 초래해 너무나 왜소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스나마나 한 학자 안 해도 그만인 학문이 너무 많아 낙엽 같고 휴지같이 뒹구는 말부시대의 폐단을 시정하는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나서서 시련을 겪는 학문이라야 세계의 시련을 온통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주요하는 위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에 든 네 사람 국적도 문명권도 다 달라요. 왕부지 중국 사람이고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유태인이고 안동샤임 창익은 일본인이고 최한계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발백하나는 인도 사람입니다. 자, 여기 대해 토론합시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너무나 훌륭한 대단한 학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셔갖고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읽으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해야 생각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스피노자는 안경을 연마하는 걸 생업으로 삼아서 그 분진 때문에 건강을 상해서 일찍 죽었어요. 비백하나다는 늘 말해서 다음 기 대책이 없는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세상 떠났어요. 위대한 학문을 했을 뿐이지 위대하게 산 건 아니에요. 정말 비렁뱅이로 살아갔어요. 최한계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가산이 넉넉했어요. 송도 사람이. 아마 장사를 해서 선대에 버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다 까먹었어요.
힘들게 살면 반드시 좋은 학문을 하는 거 아닌데 그런 힘든 조건에서도 이렇게 학문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럽인들은 스피노자를 굉장히 받들고 스피노자의 학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백가쟁명으로 우려먹어요. 우려먹어. 스피노자와 더불어 철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다른 문명권 사람들의 가치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거죠. 안등창익은 근처 농민들에게 자기 학문을 강의하고 했는데 농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그래도 농민들이 굉장히 숭배했어요. 죽은 후에 수농 대신이라 농사를 지키는 큰 신이라는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그냥 아무 돌에나 그냥 다듬지도 않은 돌에서 새겼어요. 근데 근처의 신사에서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걸 꽃 같은 모양으로 다시 세운 것을 현장에 가서 봤어요. 교수님께서 안등창의 얘기를 일본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일본 사람들은 아직 전혀 변화. 예, 안등창익 전집도 나왔는데 아마추어 집단이 만들었어요. 그 대학에서 제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안등창익을 거론하지 않은 게 관례예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은 동양대학 교수인데 물리학 하는 사람인가 자연과학 하는 사람이 이걸 거론해요. 그건 괜찮아요. 가령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나 역사나 이걸 한 사람들은 안등창익을 거론하지 않은 게 관례예요. 자기들이 가장 훌륭한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이야기죠. 우리는 최한기를 많이 거론하면서도 처음 오해해요. 서양과 뺏겼다고. 최한기 어떤 저술에 보면 서양 지식을 많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서양 책을 보고 그냥 노트에 놓은 거예요. 이거 봐라, 서양 거 뺏기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학자가 이렇게 훌륭한 학문을 했을 리가 없다. 서양 거 뺏겼다. 근데 서양에 이보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뭘 뺏겼단 말인가. 서양까지 합쳐도 제리라는 사실을 인정 못해요. 서양 사람은 더 훌륭한 학문을 했는데 갖다 뺏겨도 이 정도 되지 않냐고. 계속 안등창익을 거론하지 않은 일본이나 최한기를 엉터리로 거론한 우리나 비장파장. 인도에서는 델리대학 문과대학의 중앙에 큰 동상을 세워놨어요. 비베카나다의 동상이요. 우리 근대 학문의 참 창시자다 이렇게. 안도 쇼익기 저작집을 다 샀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샀어요. 사가지고 그 번역은 다 했습니다. 저 선생님 말씀 주셨던 그 책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데 내가 살락하다 못 비싸서 제가 430 주고 샀죠. 430만 원. 네. 근데 그 책이 그냥 운명적으로 살아남았더라고요. 응? 운명적으로. 네. 그래도 관동대지진 때 동경대학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것만 남아 있고 대출 안 한 거는 타고 없어요. 그 원고량이 엄청난데 대출한 것이 관동대지진 때 그 대출분만 살아남는데 분량이 18건이에요. 그때는 많이들 빌려갔네요. 그러면. 아니 그걸 또 교수가 공부하기 위해서 빼냈어요. 대출한 것만 살아남았어요. 조선이 불타버려가지고. 나를 살라고 하니 너무 비싸서 돌아와서 서울대학 도서관에 부탁해서 서울대학 도서관에 있었어요. 샀어요. 산 거 보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누가 보려는지 참. 그 법세무로 책은 굉장하던데요. 그 번역본을 지금 다 해놓고 또 선보고권 내려고. 대단한 책. 번역을 누가 했어? 아니 제가 했어요. 그거 다 원문까지 입력하고.
우천자, 좌천자 다 찾아가지고 안주염이 다 달고. 이 뵈니까 지금 근대에 가까운 학자들만 예증으로 삼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이때 오면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학문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무슨 가달리 같은 훌륭한 있고 원료가 있지만은, 세상을 뒤바꾸는 혁신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런 것을 했어요. 연대가 17세기 이후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부터 결국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학문이 있다. 그때 위대한 창조가 동서에 다 이루어져요. 선생님께서는 이 많은 학자 중에 최한기를 최고로 치신. 학문 내용에서는 최한기가지만 미안하게도 다른 세 사람보다 최한기는 너무 평탄하게 살았어요. 자기 가산이 넉넉해서 그래도 또 아무 박해도 받지 않았고 최한기가 박해받지 않은 거는 자기 양반이 아니어서 그래요. 양반이 있으면은 그리고 무슨 정계에 등장하려고 하면 비판을 받는데 그 당시 식자층은 최한기는 줄 몰랐고 다만 이건창만 최학사 전열에서 최한기에 대한 전을 하나 남기고 있어요. 이 저작에서 최한기 물화호관 굉장히 대서특필하신. 예, 그것도 있지만은 그 불통을 제거하는 거. 제거 불통. 제거 불통.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해석이. 근데 거기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이 책에 눈이 있다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학문적으로 제일 훌륭하거나 내용이 풍부한 거는 최한기야.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일 사람도 없는데 그런 저작을 계속 했으니. 무슨 대화와 토론에서 학문이 일어난다는 걸 최한기를 이 네 사람 보면 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도. 선생님께서 여기서 이제서야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전에 하셨던 연구들 중에 하기 싫은 연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주문 생산. 실패한 강의에 대해서는 앞에 말했죠. 주문 생산의 경우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쓴 것 중에 문학 미적 범주 같은 건 주문 생산이다. 그러나 주문 생산을 하는 동안에 내가 내 학설을 이룩해서 주문 생산도 보람있게 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학자가 이제 주문 생산과 계획 생산이 있는데 주문 생산은 누가 부탁해서 한 거고 계획 생산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계획 생산에 힘써야 되지 주문 생산에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주문 생산은 또 주문대로 하면 뭐 돈이 생기니까 그거 따라가는데 계획 생산에 진짜 중요한 것은 연구비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한 거니까. 연구 계획서 제출해도 심사하는 사람이 못 알아봐요. 진짜 계획 생산은. 그래도 계획 생산에 힘써야 돼요. 근데 그 한국 사상사 되게 미적 범주가 어떤 경로로 선생님께 척탁이 되신 건가요? 그게 이제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하는데 항목을 만들어 놓고 다 우리 선생님들 연배가 다 집필했어요. 미적 범주란 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초년명인 나를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항목이 구색에서는 있어야 되고. 괴로우셨어요? 예? 괴로우셨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보람있게 됐어요. 우리 선생들 연비에서 뭐 웬만한 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아니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다시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되 앞으로 멀리 보는 장래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천리길을 그냥 단걸음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뚜벅뚜벅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듯한 정성과 포부를 가지고 하자는 거지. 작은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만 이야기하고 말 게 아니고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은 많은 학문의 뜻을 준 사람들이 이걸 참 꼭 읽어야 될 사람은 대학원 학생들은 꼭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미 학문의 길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는 부교수 이상은 전혀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지위나 기득권이 생기면 기득권을 옹호하려고 해서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문의 가장 큰 결함은 철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새로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정말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 학문의 자양분을 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위에 철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읽어보라고 한번 권하고 들어보라고 권하는 거죠. 철학이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학문이 안 돼요. 철학이 거의 완전히 죽었어요. 서양 철학은 수입하기나 하고 소위 동양 철학, 한국 철학은 그냥 글만 읽지 뜻은 읽지 못해요. 있는 거 그대로 옮겨요. 밑에 적은 거 위에 해놓은 소리 또 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글을 읽고 어떻게 뜻을 새길 것이냐 여기서 학문마다 논의해서 어떻게 뜻을 새길 것이냐를 말했어요. 글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글만 읽고 뜻을 읽지 못해요. 그래 뭐 철학이 전혀 안 되니까 다른 학문도 안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다는 것과 뜻을 읽는다는 게 어떻게 다른 차원인가를 절실히 생각해요. 그 번역까지는 글을 읽은 거예요. 보통은 그 번역으로서 끝나요. 아, 글을 읽었으면 됐다. 그 밑에 논의해서 뜻을 읽는다는 게 뭔가를 말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